제11강에서는 챕터 3 Advanced Data Structures의 3-1 The Grasshopper Data Structure, 3-2 Generating Trees, 3-3 트리 매칭에 대해서 배웁니다. 데이터 트리의 다이어그램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장에서는 그래스호퍼의 데이터 트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 데이터 트리는 그래스호퍼의 데이터 체계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스호퍼를 사용하면서 아이템, 리스트, 브랜치, 패스 등의 단어들을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패널과 파란뷰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그래스호퍼의 데이터 트리를 시각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그래스호퍼에서 데이터 한 개를 일컫는 단위가 바로 아이템이죠. 여기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파란뷰로 통해 보면 브랜치가 하나 있고 그 브랜치 안에 아이템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템은 순번이 있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데요. 이렇게 0 이상의 정수로 구성된 순번을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아이템의 순번을 맞는 인덱스가 있듯이 브랜치에는 주소가 있습니다. 파란뷰 왼쪽에도 표시되고 패널 상단에도 이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를 패스라고 부르는데요. 패스를 입력해서 브랜치를 선택할 수 있는 트리 브랜치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패스에서 중괄호를 제외한 나머지, 즉 숫자와 쌍반점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입력해서 브랜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중괄호 안에 표기되고요. 명령을 몇 번 실행하냐에 따라서 쌍반점이 계속 붙게 됩니다. 아이템의 순번을 가리키는 인덱스는 대괄호 안에 표기됩니다. 같은 브랜치 안에 있는 아이템들을 리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패널 안에 숫자 3개로 구성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파란뷰를 통해서 보면 하나의 브랜치에 3개의 아이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템들이 꼭 하나의 브랜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에서 브랜치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만든 패널을 그래프트하면 아이템별로 다른 브랜치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브랜치가 지금 3개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재에서 아직 설명하지 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데이터 체계에서 왜 브랜치가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쉽게 편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이터를 쉽게 편집하려면 내가 만든 아이템들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브랜치의 패스, 아이템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 12강에서 이를 활용한 튜토리얼을 해볼 거예요. 우리는 지난 5강에서 데이터 매칭, 즉 대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는 아이템들끼리 어떻게 매칭되는지 봤었죠. 기본적으로 1대1 또는 다대일 대응을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브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치끼리 매칭을 해야 합니다. 브랜치 1 대 브랜치 1, 즉 브랜치끼리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고요. 브랜치 1 대 브랜치 다수, 이렇게 브랜치 다대일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브랜치끼리 대응을 한 다음에 아이템들끼리 다시 1대1 또는 다대일 대응을 시킵니다. 여기 예제를 보면 10, 20, 30 이런 숫자 아이템이 있는데요. 이들끼리 덧셈에 넣어버리면 아이템끼리 1대1 대응을 해서 10 더하기 10은 20, 20 더하기 20은 40, 30 더하기 30은 60이 나오죠. 10, 20, 30 이 리스트를 그래프트해서 각 아이템을 하나씩 가져간 브랜치 3개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브랜치 1개와 브랜치 3개 사이에 덧셈을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브랜치 다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10이 있는 브랜치와 10, 20, 30이 있는 브랜치가 서로 대응하면서 10과 10, 20, 30이 아이템으로 다대1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20, 30, 40이 나옵니다. 데이터 트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 체계를 나뭇가지 마냥 위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요.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들이 분화되어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패스에도 쌍반점 개수가 이제 서로 달라서 마치 브랜치들 간의 위계가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패스는 브랜치를 구분해주는 ID 같은 존재일 뿐 브랜치 간은 서로 위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브랜치의 위계는 대등합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 트리의 다이어그램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런 식의 어떤 시각적인 다이어그램으로서만 작용할 뿐 실제 모델링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트리의 저런 시각적인 나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튜토리얼도 역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그래서퍼의 실제 스크립팅 방식과는 좀 괴리가 큽니다. 정말 쓸모없는 튜토리얼입니다.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은 참 다양한데요. 여러분이 파라미터 컴포넌트에서 직접 트리 체계를 작성하면서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쌍점을 붙이고 중괄호로 열고 닫고 이 안에 패스 주소를 입력하면 브랜치로 구분되는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스크립팅 할 때는 정말 필요 없는 팁이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뒤에 나오는 entwine 컴포넌트를 더 활용하시면 됩니다. entwine 컴포넌트는 각각의 입력값에 들어온 아이템들을 하나의 브랜치로 묶어줍니다. 입력 지점 개수만큼 브랜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퍼는 비주얼 코딩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크립팅을 짰는지 캔버스에 최대한 기록해 놓는 습관을 기릅시다. 3-3장은 이제 그냥 교재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브랜치끼리 어떻게 데이터 매칭이 되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 매칭이 나오도록 스크립트를 짜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데이터 매칭은 1:1 또는 다대일 대응이 나오도록 데이터를 편집해야 합니다. 그래서퍼를 하면서 모든 결과를 이제 본인이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데이터 편집을 하는 그 자체가 실수이고 실패한 겁니다. 이 경우는 그냥 모든 아이템에 1을 더한 거예요. 브랜치나 아이템이나 모두 다대일 대응이죠. 왼쪽을 보시면 브랜치는 다대일 대응이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템 개수가 다르죠. 다대일이 아닌 이상 아이템 개수가 다른 매칭을 설계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왼쪽은 70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오른쪽은 브랜치 간의 아이템 개수가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20 더하기 3, 20 더하기 4가 나오고 또 다른 브랜치에는 70 더하기 4가 이제 연산되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서로 데이터 매칭이 되는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미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이미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상태겠죠.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결과나 이런 연산이 실행되도록 스크립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왼쪽은 그나마 좀 양호한데요. 오른쪽은 브랜치 개수, 아이템 개수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매칭을 시키도록 뭔가 데이터를 짰다는 것 자체가 실패인 거죠. 이건 실패한 스크립팅입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것으로 11강을 마칠게요.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12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